네, 먼저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합류하는 분이세요. 저희 김형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각각 두 분께서 두 가지씩 네 가지 체크포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와 긴축 우려, 이 두 가지 악재가 희석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하락하던 뉴욕장도 막판에 되살아났습니다. FOMC에 대한 안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악은 아닌 것 같다라는 평이 나온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예.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안도 랠리를 조금 낙폭을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어제 이제 FOMC 의사록을 좀 보면은 결국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다 알려진 내용인데요.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계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대차 대조표를 좀 축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그 기조를 그냥 확실히 한 것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 0.25% 금리 인상, 그 다음에 0.5% 금리 인상,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요. 시장은 0.5%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도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진도 어느 정도는 좀 있는데요. 물론 어제 이제 장 초반에는 그런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악재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희석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아직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소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가격, 국제 유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물론 3월 달에 발표되는 2월 C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 부분 좀 안 좋을 것으로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장은 그것도 이제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러면 지금 악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한 2달 정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당 부분 2달 정도 계속되면 호재든 악재든 어느 정도 희석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다음 달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금리 인상이 0.5%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안도 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차익 매물 좀 나오면은 그런 지수가 좀 밀리고, 오늘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주식을 좀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월 CPI 예상치 나온 게 있나요, 전문가님? 아니, 아직은 아직 없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FOMC 이벤트에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무난히 지나간 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어떻게 이 부분에 반응할지 함께 좀 지켜보시죠. 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수준이었다. FOMC 의사록 공개돼서 이렇게도 평가를 해주고 있고, 실적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네, 실적주 매수 구간에 맞다라는 평가 있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어제 미증시는 결과적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장에서 가장 부담이 가던 재료가 이제 최근에 뭐냐라고 했냐면 결국에는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FOMC 의사록이 결과적으로는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수준에 이제 부합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시장은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도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도 다시 한번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종합적인 물가 지표들이 계속해서 이제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발언들이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을 했던 건 급진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3월부터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을 0.5bp씩 이제 급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이제 끼치는 게 가장 이제 걱정했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긴축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다는 점. 물론 이제 긴축에 대해서 발언은 했지만, 이제 빠른 긴축에 대해서 발언은 했지만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을 보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FOMC에 대한 본회의는 3월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죠.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시장을 괴롭혀왔던 악재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제 구간에 도달을 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단기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지금 구간에서 사실 굉장히 종목들이 세일을 많이 하는 구간에 있죠. 많이 이제 싸져 있는 구간이 많고 실적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악재들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이제 주가들이 좀 많이 싸져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현 구간에서는 슬슬 이 실적주 위주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고려해도 이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만한 그러한 이제 시장 상황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에 할인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선별 매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어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큰 틀에서 전문가님께서 보시는데 어닝으로 밀고 나가도 되는 섹터를 좀 그룹핑해 주신다면 어느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적어도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반도체 섹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만 일단은 어닝 섹터로 구분해 주시겠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네. 뭐 2차 전지 소재 섹터라든지 혹은 뭐 이제 뭐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번에 뭐 각종 여행이나 의류 쪽으로 해서 뭐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섹터는 있지만, 지금 당장 가장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섹터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반도체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도체에서도 이제 뭐 PCB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 분야 전체적으로 지금 모두 다 이 실적이 화랑에 있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이런 이제 실적 증가 이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를 가장 이제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적의 원탑은 이제 반도체가 될 거라고 하고 턴 어라운드가 되는 것도 실적 호전주입니다. 분명히 이런 쪽은 리오프닝주라던가 이런 쪽에 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성장하는 쪽과 좋아지는 쪽 나눠가지고 네, 어닝 섹터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약바이오를 눈여겨보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네, 바닥 확인하고 상승이라는 부분을 저희 최현주 전문가님께서 짚어주고 계신데, 미워도 다시 한 번에 또 당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싫다. 이렇게 아마 지금 굉장히 비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믿음을 저희가 가져볼 만한 포인트가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 주들뿐만이 아니라 어제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주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녹십자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잠시 헬스케어 섹터 차트 잠시 한번 볼까요? 네, 헬스케어 섹터 차트가 나오는데, 헬스케어 업종 차트. 예. 이 부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가 지금 요즘에 올해 들어서 급락을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차트를 보더라도 약간 이중바닥의 패턴이 지금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녹시자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상승했고, 뭐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장중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고 지금 실적을 발표했죠. 지금 제약바이오주들도 지금 실적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또 대웅제약이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대웅제약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 역시 뭐 일단 바닥 국면을 좀 탈출하고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제약바이오주들이 실적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좀 더 붙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녹십자는 좀 열애를 좀 치더라도요. 지금 보면은 대웅제약도 그렇고 한올바이오파마도 뭐 지금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지만은 약간 뭐 보면은 차트 보면 이중바닥의 패턴을 보이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SK바이오팜도 제가 저번에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뭐 추천드린 날 사지 말고 좀 빠질 때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바닥의 국면을 잡아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넥스도 아직 실적을 발표 안 했지만은 횡보 국면에서 어느 정도 이중바닥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바이넥스, SK바이오팜, 한올바이오팜, 대웅제약, 뭐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에 지금 차트의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요. 지금 신약의 파이프라인에 뭐 우선하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조금 실적에 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 3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왔던 주식이나 아니면은 4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한 그런 제약바이오 업종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코로나 국면에서 무차별적인 상승, 20년 후반, 21년 초 이렇게 무차별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에 조금 연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흑자 전환이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실적이 돌아서는 게 좀 눈에 보여야지 상승의 모멘텀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녹십자인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기준에 제외가 되잖아요.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녹십자가 11% 넘게 급등했고 진건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했거든요. 어떤 의미 있다고 보세요? 녹십자. 녹십자 어제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하향 매도 리포트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거를 좀 4분기를 좀 뜯어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4분기에 그 독감 백신의 재고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제 비용 처리를 하는 것 때문에 매년 4분기는 안 좋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녹십자는 뭐 4분기는 그러면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기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으세요? 녹십자? 그러면?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좀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밸류에이션 싸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만약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으로 돌아서면은 대형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는 뭐 녹십자 뭐 이런 주식들이 강하게 좀 버텨주면은 나머지 주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더 상승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나오는 빅파마 위주로 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일단은 오늘 3바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3% 넘어가는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 어제 퍼포먼스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녹십자 1% 넘어가는 추가 상승 대기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함께 보시죠.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완전히 거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적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언급해주고 있는데, 전문가는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병력을 철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의식하지 않았던 또 간밤에 뉴욕장의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상수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요? 일단 지금까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어제 미증 씨가 FOMC 의사록이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뭐 나토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도 사실은 러시아가 철군을 한 게 아니라 병력 증강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크게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런 악재가 뭐 전쟁이 나든 나지 않든 장기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완화되는 듯했던 전쟁 리스크가 결국에는 이제 좀 어젯밤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아직까지는 좀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모든 종목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안심을 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크게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당장에 이 철군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상당히 좀 신중하게 좀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원래 미국에서 16일에 이제 어제 침공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부분은 분명하게 있었죠. 가장 이제 부담이 되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일단 그 이슈가 무사히 넘어간 이상 뭐 아직까지 전쟁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하지 않되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종목 매매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정말 실적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뭐 NC소프트나 위메이드 등등 뭐 어닝 쇼크가 나왔다 하면은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지금 다반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굉장히 좀 한우와 이제 우려감이 갈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반도체가 공급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제 1차 벤더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 생산 라인을 계속해서 증대를 하고 있죠. 그러한 구간에 이제 필수적으로 이 실적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분명하게 있을 거고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 외에 뭐 개별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실적이 훌륭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때문에 이런 선별적인 매매를 잘 진행을 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 나가야 하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수익률 내는데 이제 진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선별적인 매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오늘 피해온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현재 전문가님은 시그네틱스 가지고 오셨고 저희 김영일 전문가는 테스나를 골랐습니다. 먼저 주세요. 최현재 전문가님. 시그네틱스 네, 모멘텀. 시그네틱스는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전문 업체로 결국은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립칩 등 첨단 패키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 실적이 지금 턴어라운드 됐죠. 지금 4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이미 3분기까지 지금 큰 폭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뭐 흑자 전환은 100% 지금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최근에 지금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좀 횡보 후 기간 조정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 국면에서 양호하게 좀 버텨주는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2,630원, 손절가는 1,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조금 단계적인 선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2,600원 라인 제시해 주셨고요. 김영희 전문가님께서는 워낙에 또 어닝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어닝주인가요, 이 종목? 실적이 상당히 이제 훌륭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또 역대급 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후공정 과정이죠. 이제 테스트 사업 분야 이제 국내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현재 반도체 업황을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죠.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1차 벤더사들이 이 시설 확충, 공장 증대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차, 3차 벤더사들은 함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인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올해는 반도체 시장의 좀 화랑이 상당히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삼성전자에서 올해에 가장 효자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또 스마트폰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폴더블 폰이 정말 올해 이제 매출이 잘 나와주면서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더 이제 또 좋은 매출이 나와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이제 3천억 이상 이제 시설 투자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뭐 공급 부족 현상에 따른 이제 생산을 늘려가는 와중에 이런 충분히 공급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이 반도체 수요 폭발 현상에 따라서 이제 올해 최고 실적을 달성할 만한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메가기슈도 보유한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에이스 에쿼티라고 하는 운용사에서 이제 원래 작년에 이제 와이팜이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매각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와이팜이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매각이 진행이 안 되기는 했지만, 뭐 올해에는 기업 자체의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증대되면서 매각이 진행이 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된다면은 더욱더 이제 회사의 레벨업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오늘의 추천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로 이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1차 목표가는 종고점 부분인 53,000원 부근,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는 그 이전 고점인 6만원 부근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손절가는 45,000원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서 실적 기대주가 많은가 봅니다. 네, 두 전문가 모두 다 이쪽에서의 종목을 선택하고 있는데 두 종목 잘 체크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4가지 체크 포인트와 함께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렸습니다.